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코치 2부 진행을 맡게 된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좀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자, 아마 여러분들 시장보다는 사실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더 큰 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들 저 황민영 멘토가 속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고 갈 테니까요. 많이 전화도 주시고 그리고 상담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고민들도 좀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023772에 0269번과 0279번 두 대의 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1부에서 김영구 멘토님이 상담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미처 상담하지 못했던 분들도 2부에서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바로 수화기 들고 전화 주셔도 여러분들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최대한 많이 상담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고생 많으시고 정말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고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서 제가 앞에서도 아마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각각 이제 사람들마다 관점들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고 나서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코스피 지수가 0.04% 소폭 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좀 약했습니다. 시초가에서 올라가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상승이라고 해도 좀 약했죠. 자,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0.9%대 거의 1%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거래소가 평소에는 계속 강했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균형이 바뀐 그런 모습이죠.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어제 좀 약한 그런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미국의 증시가 이 마감된 상황을 보면요, 그동안 나스닥 시장이 랠리를 계속 이어왔었거든요. 특히나 엔비디아의 질주가 나스닥 시장 기술주들을 막 이끌어왔었는데 어제의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다우하고 S&P 지수는 올라갔던 반면에 나스닥 증시는 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기술주들의 하락이 좀 있었고요. 역시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동향을 보면은 그동안 엔비디아 향 이제 관련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고점에 대한 인식들 또는 차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올라가다가 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은 항상 변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한쪽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1년, 2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계속 새로운 어떤 종목들이라든지 업종에 이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순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가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여건들이 그렇게 마련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하고 비교 대상이 좀 아니죠. 워낙에 지금 올라가지도 못했었고,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부담감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좀 덜해요. 그래서 국내는 언제 미국이 금리를 내릴까 그 시점을 조율해서 거기 맞춰가려고 하는 거지. 미국처럼 지금 물가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내릴 수가 없고 이제 올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을 고민하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다음 주쯤 원래는 이번 주가 좀 반등장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한 주 좀 미뤄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서 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발표됐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했을 때도 이제 상승폭이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8% 이 근원이죠. 이 물가 지수가 2.8%를 기록하면서 예상하고 좀 부합한 수치였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담과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제 이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장이 바로 다음 주 시장일 것 같습니다. 종목들은 수단매가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떨어지면 이때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때가 하락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명심하시고, 많이 떨어진 종목이 이제 반등 주면 올라갔다 또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시장이 바뀌면 많이 밀렸다가 반등 줄 때 이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의 전환을 좀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다음 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점을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요약해 본다면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드렸고요. 여러분들 오늘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제가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볼게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크라우드웍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4,000원에 20%. 24,000원에 20% 매수하셨어요? 예.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한 일주일쯤 됐나? 그렇죠. 근데 예. 그때 혹시 그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왜 그 시기에 매수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방송 TV 보고 샀는데요. 아, 그래요? 처음 방송 나올 때는 2만 9천 원대 방송했었는데 많이 내려왔다 싶어가지고 샀는데 또 내려가네. 아. 자, 일단 지금 보면은 이제 이 클라우드웍스가 AI 관련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특히나 예. 지금 네이버하고 지금 같이 또 서로 간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AI, 뭐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 들어보셨죠? 챗 GPT, 예. 그죠? 예, 거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만약에 이쪽 사업에 진출한다면 가장 크게 뭔가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은 이제 네이버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웍스라든지 이런 관련주들도 역시 같이 좀 엮여서 이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주가가 29,000원대에서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전반 지금 당장부터 뭐 성장이라든지 뭔가 수익이 좀 잘 나고 그렇다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네이버도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이제 뭐 방송에서 뭐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살 때는 항상 이제 주가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주가 위치는 확인하셨잖아요. 근데 예, 두 예.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실적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클라우드웍스는 지금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이 회사가 실적을 잘 내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 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어때요? 이 회사는 지금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마이너스. 적자. 그죠? 적자죠. 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가장 1순위가 뭐냐면 이 적자를 흑자로 돌려내야 돼요. 네, 이익을 전환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성장성이 좋다라고 해도 실제로 이익이 안 나면 이거는 그냥 거품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수하실 때는 주가의 위치라든지 현재 실적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클라우드웍스는 지금 보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미 전저점을 지금 깨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라서 사실 제가 볼 때 좀 위험한 자리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저는 월요일장 일단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반등 주면 반등해서 좀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격을 좀 안내해 드리면 2만 원 있죠? 2만 원. 예, 예. 오늘 2600원이잖아요. 만약에 예. 월요일 날 봐서 종가까지 이제 3시 정도까지 봐서 2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월요일 날 종가까지 이제 3시 이후까지 봤는데 2만 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또는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좀 바뀌고 있다. 그러면 이 반등을 이용해서 2만 3천 원 정도 대략 이제 이 구간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길게 끌고 가면 뭔가 좀 끌려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클라우드웍스는 반등 나오면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이렇게 지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빙글에 네. 59,300원에 10%. 빙그레를 사셨군요. 59,300원에 사셨다고요? 네, 오, 와, 이거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나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10%도 매도했습니다. 아, 10% 매도하셨어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빙그레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실적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빙그레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빙과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여름철에 좀 수혜주다라고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보니까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음식료 관련주들은 보통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있죠. 예, 경기 방어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경기 방어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 빙그레도 최근에 뭐 실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일단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나머지 10% 물량을 지금 언제 팔아야 될까 이게 좀 고민 중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제가 대응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8만 원 정도 이 자리를 좀 기준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손절까지만 이 자리 뭐 떨어졌을 때 팔아도 이익으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8만 원 손절가를 지금은 잡고 가시는 게 좋고요. 이미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올라갔대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좀 떨어지면서 거래가 뭐 작은 편은 아니에요. 거래가 어느 정도 좀 나오면서 주가가 눌리고 있는 거라 이 갑자기 탁 매도가 나오면 주가가 팍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8만 원 꼭 지키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고가 영역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위쪽으로는 좀 대응도 10만 원짜리가 위쪽에 좀 걸려 있어요. 근데 10만 원이라는 건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높은 가격대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8만 원대하고 9만 원대 이 인식이 다르듯이 이 그 10만 원 아래에 있는 가격과 10만 원 위에 있는 가격에 이 인식은 좀 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빙그레는 위쪽으로 반등 주면 저는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선 있죠. 이 안에서는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9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 한 번에 정리 안 해도 분할로 5%씩 정리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9만 원, 이 반등 주면 정리,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지키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멘토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일봉, 주봉, 월봉 중에서 어느 봉을 보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이제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하고 월봉으로 봤을 때의 흐름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양봉이 2번이나 나왔어요. 네. 그리고 조정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봉으로 봤을 네. 때는. 그런데 일봉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좀 꺾이고 있는 거라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월봉으로 본다면 이제 기준을 잡아야 돼요. 월봉은 장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월봉은 이제 일봉에서의 흐름은 꺾이고 있는데 월봉에서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월봉에서 조금 흔들려도 우리가 그 하락의 폭은 일봉상의 하락폭은 굉장히 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그 빙그레는 주봉으로 본 이제 월봉이라든지 이렇게 길게 본다면 최소한 1년 이상을 본다 생각하신다면 월봉으로 보셔도 괜찮은데 저는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몇 개월 정도 안에서 좀 뭔가 이 결정을 좀 주고 싶다면 저는 일봉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라면 빙그레는 일봉으로 볼 것 같아요. 지금은. 아, 멘토님 여기 갭이 하나 있잖아요. 네. 이 갭은 메꾸는 갭입니까? 갭이라는 건 모두 메꿔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계속 이거를 수익이 난 상태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감 때문에 못 파는 경우도 있고 정고점에서 팔 걸 후회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주식이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행위는 시청자분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은 끌려다니지 마세요. 네, 기회는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있고 다른 종목도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로템이고요. 네. 37,300원에 15%입니다. 37,300원에 15%요. 네네. 이거 최근에 사셨나요? 네, 최근에 샀는데요. 엊그저께 또 한 돈 1,000원씩 푹푹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게 방산주로 해가지고서 한 4만 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매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셨어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잘 전화 주셨고요. 근데 저는 이제 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일단 보고 매수하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네. 보니까 최근에 여기서 지금 저점이 잡혀있던 자리였잖아요. 근데 매수 가격이 네. 여기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다시 저점을 잡고 이제 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네. 여기서 이제 밀려버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매수하실 때 보면은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장 이 종목이 현대로템이 딱 눈에 보였을 때는 이거 지금 저점에서 반등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바로 하셨고 그래서 빨리 매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셨을 거예요 아마. 요 흐름을 보고. 근데 네. 보세요. 이거 좀 길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요 가격이 한번 네. 보이죠. 여기. 네네. 네. 여기가 보이고 또 여기가 보이죠. 예. 네, 지금 이제 보는 가격이 이제 고점이 나왔던 가격대예요.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이 가격에서 물려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반등 나와서 여기까지 오랜 기간 기다렸잖아요. 오랜 네. 기간 기다려가지고 여기에서 오니까 이제 그 매도를 하게 되죠. 본전에서. 그죠? 네. 근데 간혹 가다가 본전에서 매도를 안 하고 더 올라갈 거야 기대하다가 매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 그분들은 언제 매도해요? 이럴 때 매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사실 최고점 자리 부근에 있는 상태라 좀 악성 매물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네네.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들이 민감하게 그냥 던져버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흔들렸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서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이 회사를 좀 길게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방산 사업은 사실 지금 앞으로도 지금도 수주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수주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현대로템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길게 가져가셔도 상관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네.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그렇죠. 흐름을 잠깐 보면은 이 회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익을 잘 내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올라가니까 어디에요? 하락에 대한 자리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길게 끌고 가면 이 기업은 3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굳이 계속 이걸 기다리고 있어도 있는 것보다는 좀 빠르게 네네. 지금 매수 가격이 뭐 높지 않으니까요. 빠르게 네네. 이제 반등 나왔을 때 기회 주면 탈출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손절 가격은 아래로 월요일장에 이제 어쨌든 금요일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45,000원 정도 구간에서 반등 좀 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네네. 35,000원 손절가 좀 잡아두시고 반등 나오면 네. 4만 원 정도에서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 네. 네, 그러다가 이게 또 알겠습니다. 밀리면 이제 나중에 좀 싼 가격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아, 같아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아, 삼성 SDS 13만 원에 4%요. SDS. 자, 13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예. 오, 자, 오늘 비중이 네. 너무 작아서 혹시 지금 좀 더 늘려도 되나 해서 아,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져가는 게 난 장기로 이렇게 계속 쭉 보고는 있는데 네. 제가 예. 한 가지 얘기해 드리면 지금 비중이 네네. 4%가 좀 작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만약에 비중이 많이 들어갔다면 수익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아, 예. 이게 지금 사실 희한한 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동안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죠. 뭐 그저께 네네. 잘 올라갔고 어제도 잘 올라갔고 오늘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샀더니 주가가 다음날 내일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예. 또 어떤 종목은 이제 비중이 많이 이제 되게 좋아 보여서 비중을 많이 실은 종목은 하필이면 이 종목은 떨어지고 또 비중을 작게 들어간 종목은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케이스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시장 주식 같은 경우에 좀 심리가 많이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개인들이 다 이거 좋다라고 생각을 할 때 비중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개인들이 사면 누가 팔아요? 외국인 기관들이 팔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삼성 SDS는 지금 당장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늘리기보다는 이번에 좀 기다리셨다가요. 여기 네. 보니까 흐름이 좀 이렇게 잡혀 있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아무래도 전저점 부근에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14만 5천 원에 가까운 가격 있죠. 차라리 네. 좀 기다리셨다가 14만 5천 원에 가까운 가격이 오면 그때는 좀 산만큼 비중 좀 늘리셔서 가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14만 5천 원, 비중을 늘리는 자리는 14만 5천 원. 요 가까운 네. 자리에서 늘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비중을 너무 크게 늘리지 마세요. 아, 네네. 그럼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이건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제가 볼 때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이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16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거 장기로 그냥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로는 네. 이제 그 위쪽으로 18만 원이든 그 위쪽으로 더 올려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높은 목표가보다는 저는 일단 위쪽으로 16만 5천 원 정도 먼저 이제 시청자분은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네. 어떤 종목인가요? SK 바이오사이언스요. 네. 매수 가격 10만 7천 원. 10만 7천 원에 28%. 10만 7천 원에 28%요. 네네. 자, 일단 지금 2022년도에 그때부터 네, 이제 맞아요. 자리잖아요. 그죠? 21년도부터 샀어요. 21년도에요. 아, 추가 매수를 네, 좀 네, 많이 네. 해서. 네, 아, 네, 네, 맞아요. 그렇죠. 이게 좀 지금 네.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 네, 맞아요.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도 지금 많이 힘이 빠졌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아직까지도 지금 겪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가 막 네네. 이제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백신들을 개발을 했잖아요.
근데 네. 백신을 개발을 한 업체들이 굉장히 개발을 시작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대다수 중도 포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꿋꿋하게 이제 개발을 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앞에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쪽에서 개발을 했던 이 이제 백신보다 성능이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네. 그쪽에서 버렸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또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이 독감 백신 쪽이거든요. 네. 사가 백신 요즘 많이 맞잖아요. 겨울철에 그죠? 그때 네네. 수요가 많이 늘기도 하는데 그때 이익을 좀 많이 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기 백신들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쪽에 사가 백신이라든지 이제 백신 쪽을 많이 줄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실적도 좀 안 좋았고 그래서 그동안 반응이 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 이 실적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네. 조금 이제 너무 비중을 좀 일찍 늘리신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어쨌든 SK 이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는 제약바이오 쪽의 섹터가 이제 아마도 올해 상반기에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동안 계속 이제 하락이 좀 그죠? 별로 네.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계속 일부 빠졌어요. 종목들은 좀 반응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섹터의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일부 종목들이 먼저 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저는 이제 좀 길게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 반등을 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사실 떨어질 때는 되게 힘든데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수직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네. 요거는 나중에 좀 기다리셨다가 65,000원대 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네.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비중은 지금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요. 반등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65,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네. 주세요. 혹시 이거 뭐 한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복귀 될까요? 그거는 65,000원 왔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왔을 때. 네, 저는 아. 이제 올해 하반기 쪽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마 연락 네네.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65,000원에서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추가해서는 절대. 지금 다른 종목도 되게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반등 나오는 거 네. 확인하고 나중에 들어가서 상관은 없어요. 이미 단가가 좀 위쪽에 그래요? 있으니까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나중에 꼭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800원에 40%. 1,800원 40%요. 산지 얼마 안 네. 되셨나 봐요. 어제 샀어요? 그렇죠. 저 어제 딱 이거 단타 들어간 건가요? 이게 참? 안 해요. 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또 그렇죠. 매집이 들어오고 네. 장대 양봉을 그리고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맞아요. 들어가봤어요.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저는 이제 한 가지의 기대감과 한 가지의 또 우려감이 있어요. 우려감이라는 건 혹시 이 종목을 매수하실 때 약간 고민되진 않았어요? 안 해요. 나는 고민되진 않았어요? 저는 그런 뭐보다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니까. 그러세요. 예. 차트를 봤을 때는 사실 바닥권을 찍고 이제 턴하는 흐름이긴 해요. 저점을 잡고 이제 거래가 들어왔고 외국인 기관들은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실적이 보면 이제 손이 좀 잘 가진 않거든요. 이게 왜냐면 실적이 지금 적자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실적을 적자가 크다고요? 적자가 되게 많이 나고 있어요. 이거 혹시 확인 안 해보셨어요? 실적이? 아니 네. 제가 보기에는 재무제표를 볼 때는 적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죠. 화면에 네. 나오시면 지금 순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21년도에 적자, 22년도에 적자, 2023년도에도 지금 2천억 적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손실이잖아요, 그죠? 그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적자는 아니더라도 이 흑자를 돌아서는 것 같이 네. 보이던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네. 그동안 누적된 적자가 많이 크잖아요. 그렇죠? 예. 적자를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흑자 전환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되게 큰 호재가 돼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됐다라는 거, 그죠? 근데 예. 기본적으로 적자가 많이 쌓여 있다면 결국은 그동안 이제 그 적자를 기록했는데 회사들은 다 돈을 빌려 쓰잖아요. 자기 자본도 있긴 하지만, 그죠? 음. 그러면 이게 바로 부채로 잡힌단 말이죠.
근데 지금 롯데관광개발의 부채 비율은 혹시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좀 안정권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프로 정도가? 글쎄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그래요. 대폭 적자에서 네. 적자 폭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부채 비율은 2,500%예요. 그러니까 보통 200%만 넘어도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그거예요. 지금 롯데관광개발도 지난번에 이제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도 아버님도 가게에서 이제 가게를 꾸려 나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일을 하는데 나가는 비용이 계속해서 크면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을 버는데 나가는 돈이 계속해서 한 600만 원,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돈 비용을 감당하려면 돈을 계속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그죠? 근데 그 돈이 빌리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금리도 높아요. 그러면은 네. 그 외국인들이 어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매집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네. 봐볼까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제가 그러면 이 부분만 얘기할게요.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차트로 지금 대응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라고 해도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뭐 장기전으로 가려고 무선 종목들을 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단기로 어쨌든 대응을 하시라는 의미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12,000원까지 목표 주가 보시고 보유 의견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건설이고요. 네. 매수가는 56,993원이에요. 네, 56,900. 그리고 비중은 네네 54.5%요. 54.5%세요? 옛날에 샀어요. 한참 아, 됐어요.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56,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진짜 네. 오래되긴 했네요. 그죠? 네네. 54.5%. 근데 이게 매수 가격을 보니까요. 네. 2021년도에 고점 부근의 이 가격이에요. 네네. 혹시 그때 사신 거예요? 맞아요. 네? 혹시 그때 사신 거예요? 네네네. 네. 비중이 제가 한 번에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추가 매수 같은 건 안 하셨고요. 샀다가요. 네. 네, 샀다가 그 조금 올라가지고 네. 이제 조금 팔았다가 다시 이거 건설 붐이 조금 낮으려나 하고요. 그때 딱 그래요. 들어가자마자 계속 네. 이제 조금 내려서 네. 이거를 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갖고 딱 덮어놨다가 네. 이거 열어본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그래요. 일단은 네. 지금 그 당시에도 아마 그 수익이 났어도 많이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돈가권에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수익을 조금 챙겼는데 막상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그 손절을 못 하는 거죠. 그죠? 네. 예, 약간 네네. 위험하다라는 걸 좀 알고 있지만 선뜻 손절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 처음에 주식을 살 때는 항상 이제 수익을 오늘 사면은 내일 올라갈 것 같잖아요. 항상 그때는 살 때는. 그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산 다음에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사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그러면 처음에 비중을 많이 들어가지 않게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현대건설도 처음에 만약에 좀 비중을 좀 줄였다, 적게 들어갔다면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단가가 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네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건설 경기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살아나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종목은 위쪽으로 4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끌고 가셨다가 나중에 4만 원 정도 가격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저기 네, 이거요. 네, 지금 한 50% 정도 만약에 네,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네. 더 매수해서 이게 중간으로 좀 이렇게 낮추면 안 되나요? 이거 100% 다 사시려고요? 하지 마세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만약에 지금도 힘들잖아요, 그죠? 막 네. 떨어지고 힘들고 그래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네. 추가 매수를 다 해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잠도 안 와요. 그때는. 그러니까 네. 주식이 지금 이 종목도 많이 떨어지는 거 맞는데 지금 당장 올라갈 그 시기라면 제가 그래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추가 매수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네. 당장 올라갈 만한 그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네. 금리도 지금 고금리 상태잖아요. 부동산도 네. 지금 시세가 아직은 막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네, 네.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밍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4만 원 오면 그때 연락을 주세요. 꼭.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좋은 말씀. 자, 그럼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주말 동안에 강연 일정들이 있는데요. 잠시 화면 통해서 강연 일정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강연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멘토님들께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강연회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잠시 후에 수원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시에 딱 방송 마치면 바로 가면 아마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래 나와 있는 그 주소 보이시죠? 수원 벨라스위트 호텔 지하 1층에서 1시부터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1시에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들 아무래도 조금 뭐 10분이든 15분이든 일찍 오시면 원하는 자리에서 좀 편하게 강연회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반전의 기회를 또 우리가 노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반전의 기회를 노릴 것인가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팁들을 제가 오늘 잠시 후 수원 강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오셔서 좀 즐기시고 저하고 또 이야기 나누시면서 여러분들 고민들도 많이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 바로 내일이죠.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황민혁의 심야 주식 방송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주식 방송은 주말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해 드리고요. 다음 주에 주식시장에 뭔가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이 그 내용들을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주 한 주 동안 좀 편안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수익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황민혁의 심야 주식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방송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하셔야 돼요.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하시면 저녁 10시에 이 채널 들어오시면 그때 여러분들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니까 일요일 날 저녁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또 상담을 계속 이어갈 텐데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이제 뭐 매수한 종목들 물론 좋아서 매수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결과라는 건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항상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셨으면 또 제가 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주셨다면 여러분들도 좀 경청을 해주시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전화 연결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성화이텍입니다. 성화이텍이요. 예. 네. 어제 같은 날도 빠졌어요. 그쵸. 이거 버려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이게 진짜 참 그런 게 있어요. 이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가 있고 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올라갈 때 이제 전체적인 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올라갈 때 있죠. 그때 보면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지만 또 빠지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종목들도 역시 다르거든요. 근데 성화이텍은 혹시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비중하고 같이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11,500원입니다. 11,000원이요? 1,500원. 11,500원이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오래됐습니다. 20%입니다. 아, 20%요? 아, 손절매를 지금이라도 네.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제 의견은 지금은 매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매도를 하려면 타이밍은 이미 좀 지나갔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사실 처음에 이제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좀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떨어졌을 때는 안 파셨잖아요. 그죠? 예. 올라갈 거라고 좀 기대를 했겠죠. 근데 다음에 주가 반등 나왔을 때 이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가까이 올라갔지만 그때도 안 파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 예.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안 파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에서야 손실이 좀 많이 커진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는 건 예. 이거는 좀 팔려면 진작에 좀 팔았어야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화이텍은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요. 자, 제가 아래 한번 좀 가격을 잡아드릴게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저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저점이 뭐냐면 이제 성화이텍은 이 정도 가격이면 많이 빠졌네. 그럼 매수를 한번 해볼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인식이 이 정도면 저점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이 가격대가. 그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 거의 8,000원 정도 구간이에요. 지금은 8,000원에 가까운 가격이잖아요. 약 300원 정도 차이밖에 안 되니까. 지금 팔면 갑자기 월요일부터 이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성화이텍은 지금 팔지 마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좀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되면 차라리 그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정리하기 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성화이텍은 IT 쪽에서 이제 반등 이제 시세가 좀 나왔다가 점점 시세가 바뀌거든요. 다른 업종 쪽으로. 그러면 지금 자동차 쪽과 자동차 부품주들은 IT 부품주들 다음으로 또 움직일 수도 있는 섹터라서 저는 이 종목은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선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매도는 그때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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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고영이요. 20%요. 2만 원에. 고영 2만 원에 20%요. 예. 그래요. 자, 고영은 2만 원에 20%이신데요. 이거 보니까 올해 뭐 3월이나 그쯤에 매수하신 것 같긴 해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이 좀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고영이 잠깐 한 가지만 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실적이 2023년도에는 좀 감소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예. 하더라도 이 회사가 주가가 지금 너무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은 어쨌든 반도체 업황은 금리가 또 인하되고 뭐 이제 돈이 풀리고 하면 분명히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예.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를 언제 인하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근데 저는 예. 6월 달에 지금 이제 6월이 시작됐잖아요. 6월에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6월에 뭐 미국 금리 인하가 뭐 유럽에서 되게 되면은 아마 이 투자가 좀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기술주라든지 올라가지 못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그런 종목들은 아마 좀 흐름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영은 예. 지금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근데 타이밍이 조금 좀 아쉬웠던 거죠. 왜냐하면 고영을 매수했던 이 가격이 올라온 자리에서 매수하셨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다 고점이 나왔던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2만 원에 한 번 해서 2만 3천 원까지 해서 먹고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갔는데. 꼭 다음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실수를 하더라고요.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10,000원 정도 1,600원이 지난번 저점인데요. 10,000원 가까운 가격까지 좀 내려왔다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10,000원까지요? 10,000원에 가까운 가격까지 좀 내려왔다가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추가 매수하지 기다려야 마시고. 되나요? 어떻게 팔아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제가 2만 원에 매수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13,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서 판다는 것도 너무 어중간해요. 그렇죠? 어중간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10,000원이라는 가격도 제가 이렇게 잡아드린 건 10,000원까지 꼭 무조건 내려온다가 아니라 10,000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주가라는 건 이제 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이 가격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려오기 전에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가 안 좋은 회사인가요? 아니에요. 안 좋은 회사가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위쪽으로 저는 17,000원까지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17,000원, 17,000원이요? 네, 17,000원 반등 주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꼭 확인을 해야 돼요. 17,000원까지는 반등할까요? 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조금 더 눌렸다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조금 견디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17,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세요. 제가 다시 봐드릴게요. 지금 팔 거는 아니죠? 네, 지금 팔기에는 너무 어중간한 자리에서 팔게 되는 거라 오늘 팔고 또 다음 주 갑자기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 8자리는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나가- 가져가세요. 지나가지고. 예,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LG U 플러스 LG 플러스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교는요? 11,500원에 30%요. 11,500원에 30%요. 예, 예. 아, 이거 오래됐군요, 상당히. 예,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혹시 LG 플러스를 그때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글쎄요, 그냥 뭐 말- 배당도 좋고 그래갖고 산 거예요. 배당도 좋고 해서요. 예, 어, 예, 예. 제가 이거 왜 이걸 말씀을 드렸냐면요. LG 플러스는 사실 배당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 배당, 통신주가 보통 배당을 좀 많이 이제 주는 편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네, 네. 뭐 KT나 뭐 SK나 다 LG 플러스나 그리고 스마트폰 만약에 오늘 뭐 SK텔레콤을 썼다. 그러면 또 완전히 또 통신사 이동을 통해서 할인받고 또 교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꾸준하게 수요는 발생하지만 이 통신 요금 자체가 너무 가격 인상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민 물가를 또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도 좀 많이 합니다. 이 가격. 예, 그래서 저는 일단 LG 플러스의 경우에는 뭐냐면 화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 회사는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어느 가격 근처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냐면 지금 화면 밑에서 좀 잡아드린 가격이 있어요. 이게 10,000원 정도 가까운 가격이거든요. 만 원이 아니라 지금 위쪽 아래쪽으로 9,000원 정도. 그러니까 9,000원 정도에 가까운 가격에서 매수하면 좀 괜찮아요. 가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그리고 위쪽으로는 지금 보면은 이제 고점이 대략적으로 한 16,0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원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박스권의 흐름으로 좀 많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매수할 때는 9,000원 가격 가까운 데서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요 위쪽에 있죠. 이 중간 부분에, 그죠? 이 네. 중간 부분이 조금은 애매하긴 해요. 이 가격대가. 그런데 대신에 길게 간다면 내가 배당도 보고 좀 길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LG 플러스는 그냥 가져가시면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길게 보시고 어쨌든 배당 받을 거잖아요. 올해 배당 받고 내년 배당 받고 그렇게 가져가신다면 13,000원 위쪽에서 팔 수 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저는 나중에 13,000원 오면 그때 수익으로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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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황민영 네,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네, 삼형전자 매수 가격하고 11,300원에 10%입니다. 11,300원에 10% 매수하셨군요. 10%. 네, 네. 이거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목표가도 좀 알고 싶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자세히 좀 고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갈 때 따라 붙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떤 지인이 좀 사라고 그래가지고 뭐 네, 매출이라든가 네. 뭐 부채비율 뭐 이런 거 보니까 괜찮고 그래서 좀 들어갔는데 계속 떨어지길래 궁금해서 한번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저도 지금 잠깐 이제 그 실적을 잠깐 확인을 해봤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 모든 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종목들마다 실적을 제가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확인해 보았는데 아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실적도 좀 괜찮았어요. 그죠?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인분께서 이제 매수 추천을 하셨는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실수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5월쯤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5월쯤에? 네? 5월 달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그죠? 5월 네. 예, 뭐 왜냐면 제가 중순경에 네. 됐습니다. 지난번에 2월 달에 한번 주가가 올라갔을 때가 있죠. 근데 네, 2월 달에 올라갔을 때 막힌 자리가 지금 똑같은 자리, 매수한 자리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시청자분도 지금 사실 어찌 보면 물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그렇습니다. 매수를 한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이때 거래가 되게 많죠. 거래를 보니까. 예. 이때도 사람들이 여기 많이 물려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려 있는 네,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면 어때요? 팔아요. 손실은 이제 회복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는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기다렸다 확실하게 넘어서서 올라가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뚫리고 나서. 아니면 이제 기다렸다가 밑으로 눌렸을 때 이 자리 있죠.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해서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좀 나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서두르신 것 같아요. 지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니까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는데 괜찮아 보이고 해서 약간 좀 서둘러서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예,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다만 이 회사는 한 가지 제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이제 거래가 많지가 않거든요. 평소에 알고 계시죠? 매수하실 때 좀 거래가 많지 않구나 이런 거 느끼시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한 기업이라 아무래도 이거는 단기에 확 올라갔다 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기로만 좀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에 앞선에서 반등이 나왔던 이 자리에서는 아마 이게 저평가에 대한 얘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 회사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되세요? 네, 시간은 괜찮습니다. 올해 뭐 연말 정도까지 뭐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으신 거죠? 네, 연말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종목은 이제 손실 내고는 안 나오실 수 있고요. 저는 한 12,000원 정도 선에서는 정리를 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네. 11,000원, 11,5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오면 그때는 12,000원에 걸어두세요. 매도할 때 네. 미리. 왜냐하면 순식간에 또 올라갔다 확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11,000원, 15,000원, 11,500원 정도 가격에 오면은 그때부터는 12,000원에 걸어놓고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네. 추가 매수 하실 필요 없어요. 할 네. 필요 없고요. 네. 네. 만약에 거래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바로 뭔가 좀 흐름을 바로 잡고 뭐 이런 종목이라면 저는 추가 매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목은 평소에 거래가 좀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지금 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딥노이드 네. 8,880원에 30%예요. 8,880원에 30%요. 30%. 네. 네. 어떻게 또 근데 멘토님 제가 이거를 네. 원래 조금 더 한 40% 정도 됐었는데 저번에 9,000원 올라올 때 네. 10%는 정리를 했거든요. 오,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 이거 한 12,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12,000원 얼마를 봐야 되나? 그래요. 지난번에 네. 정리를 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안 했어요. 근데 비중이 그때는 많았나 그냥 봐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줄였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네. 잘하셨어요. 지금 딥노이드가 물론 지금 이제 보면은 주가가 예전에 정말 잘 올라갔었어요. 그죠? 이게 네. AI 의료 쪽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좀 크게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 주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회사도 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은 이 실적은 아직 나오진 않아요. 실적 네. 부분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이 회사는 이제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보통 한번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들이 또 나와요. 그리고 네. 이 꼬꾸라질 때 반등 주고 또 빠져버리면 그때는 좀 회복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테마잖아요. 그죠? 하나의 테마이기 네. 때문에 이게 테마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나와주면 그 정도는 더 갈 수 있는데 실적이 안 나와주면 사람들은 이거 좀 거품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딥노이드는 단기적으로 아마 단기 물량들이 아마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는 좀 길게 가시는 건 전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번에는 9,5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셨다가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아팠네. 네. 아, 네. 너무 네, 수익 내고 잘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쉽게도 오늘 상담은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 1시에 제가 지금 바로 출발할 거거든요. 네, 수원 벨라스위트 호텔에서 저는 여러분들 찾아뵙고 직접 도움을 좀 많이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